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종류 및 쉴드 확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종류 및 쉴드 확장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 목표로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두이노의 활용 목적에 따른 아두이노 보드 종류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두이노와 외부 입출력 장치를 쉽게 연동하기 위한 모듈형 하드웨어인 쉴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용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두이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종류들에 대해서 주요한 아두이노 보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두이노 메가의 주요 특징을 설명할 것이고요. 또 아두이노 미니와 나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드인 아두이노 우노인데요. 그 아두이노 우노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아두이노 보드를 쉽게 확장하기 위한 종류 중에 하나인 그러한 쉴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쉴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아두이노 쉴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런 활용 방법과 그러한 쉴드의 예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종류를 일단 사진으로 먼저 이렇게 다양한 보드들을 좀 나열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아두이노 우노부터 해가지고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아두이노 메가, 그리고 지금 보면 아두이노 릴리패드라는 걸 보면 상당히 디자인이 다른 거에 비해서 또 디자인이 되게 좀 예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디자인을 실제로 제품화 했을 때 고려한 그러한 릴리패드부터 해서 또 이제 소형화를 위한 보드들이 또 아두이노 나노라든지 아두이노 미니,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 프로 미니, 그런 어떤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시리얼 데이터 칩들의 기능이 빠지면서 좀 더 소형화한 그러한 보드들로서 그러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아두이노 보드가 있지만 공통적인 아두이노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 시간에 살펴보긴 했지만은 좀 더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전 시간에 말했듯이 아두이노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설계와 활용법이 공개되어 있고, 이러한 공개되어 있는 회로도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동일하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설계도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두이노 호환보드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렴한 인건비와 저렴한 어떤 재료로 이러한 호환보드를 좀 저렴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호환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하드웨어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품 아두이노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이런 호환보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두이노 우노 정품이 대략 22불, 그래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한 4, 5천 원 좀 하겠는데요. 근데 호환보드는 이것보다 훨씬 저렴해가지고 실제로 한 3,000원 떼면은 유사한 기능,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또뭐 뭐 뽑기 운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거나 아두이노 호환보드를 이용해도 어차피 설계에도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고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나 성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회로가 오래 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안정적으로 동작한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호환성이나 성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일단 뭐 여러 번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렴하게 호환보드를 이용해도 되겠죠. 그리고서 어느 정도 이제 회로가 성공적으로 동작을 한다, 좀 안정적인 동작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정품이라든지 좀 더 안정적인 보드가 그때 활용해도 되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드 중에 아두이노 보드 중에 하나인 아두이노 우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가 뭐 현재 표준 보드로 현재는 R3 버전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로는 우리 컴퓨터에서 아두이노 보드로 어떤 시리얼 통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는 시리얼 그 RS232라든지 직렬 포트, 통신 포트가 없죠. 대신 이제 USB를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USB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USB로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그 칩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FDDI라는 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칩을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 내장이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아트메가 1662라는 그 프로세서에서 이제 내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변환기 없이 PC 등에서 바로 USB로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 5V라든지 3.3V를 모두 지원하기 위한 그 레귤레이터가 좀 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USB 전원을 또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USB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 입력이 없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USB 전원을 안 사용하지 않고 뭐 별도의 외부 입력 전원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아두이노 우노라는 것은 아두이노 표준 보드로서 핀 배열 등이 우노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아두이노를 설명을 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노를 그 표준으로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실드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우노 기준에 맞춰가지고 확장 실드를 사용하는데 아두이노 우노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단 어떤 별도의 어떠한 요구사항이 없다. 그러면 바로 아두이노 우노를 시작 보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두이노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무조건 우노 R3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보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이제 많은 부분이 유사하지만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보드에는 아트메가 32 U4라는 칩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아트메가 32 U4 칩에서는 내부에 USB 통신을 위한 기능이 있어서 우노 보드처럼 별도의 변환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서는 PC와 시리얼 통신하기 위해서 D0, 그러니까 디지털 핀 제로하고 D1 두 개의 핀을 사용하는데요. 레오나르도 보드에서는 이게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D0하고 D1 핀을 어떤 시리얼 통신, RX라든지 TX 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모듈과의 시리얼 통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뭐 다른 특징을 더 살펴본다면 핀의 수가 우노보다는 더 많고요. 또 다른 특수한 기능들, PWM이라든지 I2C, SPI 등 어떤 이런 그 통신 장치들이 실제로 보면은 뭐 LCD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I2C라든지 SPI 등을 지원해주는 LCD 모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핀이 아두이노 우노와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매뉴얼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핀 번호도 틀리고 기능들이 조금씩 배치가 틀리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두이노 우노용 라이브러리들이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레오나르도에 맞게끔 좀 더 튜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두이노를 처음 접한다면 굳이 뭐 레오나르도 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개된 소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노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초보자들은 그 아두이노 우노의 소스를 그대로 실행할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거에 맞게끔 핀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그런 것들이 익숙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해서 코드를 그대로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좀 적절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통신을 하는 모듈들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레오나르도 보드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아두이노 메가 2560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아두이노 메가 2560은 아두이노 우노급으로는 사용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상위 기종으로서 무려 70개의 출력 핀을 사용 가능한 아트메가 2560의 MCU 칩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아트메가 2560 MCU 칩은 그만큼 핀이 많기 때문에 그 핀의 개수만큼 다양한 기기라든지 기기의 어떤 제어와 응용이 가능하고요. 많은 수의 제어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많은 수의 제어핀이 필요한 예를 들면 3D 프린터 같은 경우를 제작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종이 바로 이 아두이노 메가 2560 기종인 것입니다. 주요 사양을 알아보면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메가 2560을 쓰고요. 동작 전압은 5V, 그리고 디지털 IO 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개, 그리고 PWM 출력도 25개나 있고요. 아날로그 입출력 핀도 16개나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이러한 핀의 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더 명확하게 비교가 되죠. 그리고 시리얼 통신 포트도 4개나 있기 때문에 어떤 센서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리얼 통신을 많이 활용하는 모듈들과의 연계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나노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는데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어떻게 보면 소형화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와 보드와 같은 아트메가 328 칩을 사용하고 있고요. 미니 B 타입의 USB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USB가 있어서 작업하기 편함으로 굳이 이러한 또 유사한 것 중에 또 프로 미니라고 있는데요. 프로 미니처럼 초소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노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초소형하기 위해서는 USB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기능이 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소형화로 가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는 적당히 소형화되면서 미니 B 타입이 USB에서도 소형화 타입이죠. 그런 편리성도 제공해주면서 그 소형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아두이노 나노가 나중에 보면은 그 용도에 따라서는 그러한 어떤 적절한 사용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우노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면서 소형이다.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노 보드와 같은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방법도 동일하고 라이브러리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소형화된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할 때 어떻게 보면 나름 괜찮은 보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두이노 나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다면은 나노보다는 프로 미니가 조금 더 작지만 나노는 직접 USB로 업로딩이 가능하고요. 3.3V하고 5V 전원핀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 센서의 전압을 맞추기가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브레드보드에다가 직접 꽂아서 사용하면은 그 아두이노 나노 자체가 보드가 작기 때문에요. 회로 구성하기도 편리한 점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작은 우노, 브레드보드용 우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노 보드를 휴대용으로 구성하고 싶을 때는 9V 사각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V인이라는 핀 그리고 그라운드 핀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원은 9V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요. 그런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동작 전압은 5V로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두이노 마이크로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나노보드가 우노보드의 소형화 버전이라면은 마이크로보드는 레오나르도 보드의 소형화 버전인 겁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보드처럼 아트메가 326 칩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징도 레오나르도 보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노보드와 비교할 때
핀 수가 훨씬 많아서 긴 좀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노보드처럼 브레드보드 친화적 보드이고 동일하게 9V 배터리를 통해서 휴대용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 전압은 이제 5V로 동작을 하고요. 아두이노 프로하고 이제 프로 미니를 뭐 간략하게 이제 뭐 살펴보면요. 일단 프로가 붙은 보드들은 아두이노 제품군 중에서 가장 작고 얇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노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우노처럼 아트메가 328 칩을 사용하고요. 프로보드의 경우에는 파워 버튼과 외부 배터리형 커넥터가 내장되어 있지만 사이즈가 좀 크고요.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없기 때문에 어, 그만큼 사이즈가 훨씬 더 초소형이고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를 위해서 칩형 부품을 사용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가격 절감을 위해서 USB 통신 기능하는 FTDI 칩을 빼버렸습니다. 가격도 절감되면서 또 이제 초소형화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대신에 어떤 우리가 편리한 USB 통신 기능이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업로드를 위해서는 PC에서 연결하고 소스 업로드를 위해서는 별도의 USB2 시리얼이라는 변환기가 별도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는 상당히 불편하죠. 왜냐? 별도의 FTDI 그러한 변환기를 이용해 가지고 해당되는 프로 미니에다가 그걸 연결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은 어쨌거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해서 업로드가 다 끝낸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이제 FTDI 그런 USB2 시리얼이라는 그 변환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제 초소형으로 어떤 제품에 탑재를 할 땐 그때는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품 개발이 다 끝난 이후에 FTDI가 별도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게 그 최종 제품에는 소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기기에는 소형화된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더 유용할 수가 있겠죠. 프로와 프로 미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프로 시리즈는 16MHz 클럭이 이제 16MHz로 동작하는 5V짜리와 그 3.3V용 그리고 이제 클럭은 8MHz로 동작하는 제품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일단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능이라든지 스펙이 제한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V용하고 3.3V용으로 이제 별도로 나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능을 조금 더 축소화시키면 그만큼 사이즈가 어, 또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5V용 프로보드는 사이즈와 가격 외에 나노보드에 비해서 큰 장점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노보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USB 통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개발할 때는 매우 편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나노보드는 또 그렇게 또 사이즈도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노보드가 사용이 좀 편할 수가 있죠. 3.3V용의 경우에는 3.3V로 동작하는 센서와 별도의 변환 모듈이나 레귤레이터 없이도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지, 이제 리포 충전지 3.7V를 공급하는 것을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결정적인 장점인데요. 그래서 어떤 모바일 장치를 구성을 하기 위한 어떤 최적의 보드의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초보자들한테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납땜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프로 시리즈의 경우에는 핀이 납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야 된다라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 정도 단계에 왔을 때는 어떤 보드를 구성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납땜해야 되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것이 뭐 그렇게 실제로 이제 납땜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 프로하고 이제 미니를 이제 계속 보게 되면요. 휴대용 기구를 제작할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은, 우노 등 표준 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먼저 테스트를 하고 최적화한 후에 프로나 프로 미니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고요. 프로 미니 보드 중에 5V 버전은 나노 보드와 유사한데 반해서 개발할 때는 사용성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 미니 3.3V 버전은 휴대용으로 최적의 보드이긴 하지만
3.3V로 동작하는 모듈들을 다루는데 좋습니다. 프로 미니보드는 초소형에다가 저가를 컨셉으로 한 보드이기 때문에요. 또 더군다나 이제 해외에서 구매를 할 경우 중국에 뭐 이제 어떤 저렴한 사이트를 가면은 가격이 매우 이제 저렴하고요. 가격 메리트도 커가지고 보드가 이제 여러 개 필요할 경우에는 이 보드를 여러 개 구매해가지고 FTDI 모듈 하나와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시리즈 보드들은 배터리와 같은 외부 전원을 연결할 때 VCC 핀이 아닌 로우 핀에 공급해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만 주의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개발할 때는 운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완성된 그 보드를 구성하고 싶다. 그럴 때는 프로라든지 프로 미니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 릴리 패드를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바느질로 보드라든지 센서, 액세서리를 옷에 장착하는 웨어러블 컨셉의 특수 보드입니다. 외모가 이쁘고 전도성 실과 전도성 패브릭, 소재 등을 함께 활용해 가지고 옷에 다양한 효과나 기능을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릴리 패드의 경우에도 USB to 시리얼 변환기가 없어 가지고요. 외장 변환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USB to 시리얼의 FTDI 이러한 변환기가 있어서 그 릴리 패드에다가 다운로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특수보드는 쉴드나 세트로 판매되는 액세서리가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아두이노 이제 쉴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아두이노 쉴드라는 것은요. 아두이노 보드에 이제 삽입하는 기판 자체를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쉴드에 있고 목적에 따라서 기판이 이제 다양한 용도로 나와 있게 되고요. 그러한 용도를 별도의 점퍼선을 사용하지 않고 쉴드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간편한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드보드의 점퍼선으로 이제 복잡하게 연결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밑에 이제 하단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이제 좀 LCD를 이제 사용할 때 보면은 이러한 점퍼선들을 해당되는 것들 여러 개 이제 끼워서 쓰게 되는데요.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 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우노 보드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핀들에 그냥 직접적으로 위에 장착해서 연결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다 장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은 별도의 이런 점퍼선 없이도 이러한 출력, LED라든지 LCD라든지 그러한 출력을 우리가 그대로 쉽게 그 프로그램만 탑재를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점퍼선을 연결할 그러한 불편함이 이제 개선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쉴드 제품을 몇 가지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장치 중에 2.4인치 TFT 터치스크린 쉴드 같은 경우도요. 터치 기능이라든지 어떤 디스플레이, TFT 디스플레이 그런 그 기능을 별도의 점퍼선 없이 이 쉴드만 탑재하면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것들로는 이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모터 제어 칩이 컨트롤러 칩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컨트롤러 칩하고 또 연결을 하려면은 다양한 점퍼선이라든지 그 안에 우리가 저항이라든지 뭐 커넥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미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쉴드 형태로 나온 것이 이제 모터 쉴드입니다. 또 다른 형태를 보면은 우리 지금 그 아두이노 이제 우노 기준으로 이제 쉴드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보면 아두이노 우노에는 기본적으로 이더넷 쉴드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이더넷 칩을 별도로 연결하고 또 그런 커넥터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더넷 쉴드를 이용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이러한 또그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 LTE 쉴드가 있어가지고 LTE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기관망을 이용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물론 이제 LTE 실드에서는 뭐 유심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별도로 필요하겠죠. 실제로 이제 IoT다라고 하면 어떤 기관망을 이용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LTE 쉴드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복잡한 회로를 구성하지 않아도 아두이노 우노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IoT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보면 아두이노 보드라는 것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일단 이게 오픈 소스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를 보드를 지원하든지 아니면은 기본 아두이노 보드 회로에다가 여러 가지 특화된 그 다양한 컨트롤러라든지 칩이라든지 특화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점이죠. 오픈 소스 하드웨어의 가장 큰 특징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문용 아두이노로는 아두이노 우노라든지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를 사용하고 성능 확장에서는 다양한 그 디지털 핀이라든지 아두이노 핀 그리고 이제 시리얼 핀을 상당히 많이 제공해주는 아두이노 메가 그리고 아두이노 제로, 아두이노 두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보드에서 성능이 확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 칩도 탑재한 아두이노 보드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에서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 싱스에서도 아두이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고성능 보드에서도 아두이노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아두이노의 코드를 탑재해서 이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산업용으로도 아두이노가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그만큼 그 배우고 그런 앱도 많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점차 이제 산업용으로도 그런 아두이노 기반으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3D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터에서도 사용되고 그 고성능 아두이노의 고성능 버전의 아두이노 메가를 이용해 가지고 드론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자전거에서도 활용이 되고 스마트 안경, 로봇 팔 제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아두이노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ESP8266이라는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한다든지 그 쉴드에서 아까 LTE 쉴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RF 칩을 이용해 가지고 IoT용 아두이노로도 그런 그 쉴드도 제공해주고 칩도 아두이노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듈들도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아두이노 보드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요약해가지고 아두이노 보드들에 대해서 주요 특징을 좀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노 보드, 듀에 보드, 레오나르도, 메가 2560, 마이크로 미니, 나노, 프로 미니, 릴리패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동작 전압 그리고 이제 주요 아트메가 어떤 프로세서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이제 컨트롤러는 사실은 이제 용량이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탑재되는 사이즈가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SRAM이라든지 플래시에 대한 그 메모리 사이즈는 참고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UART의 개수, 아까 본 것처럼 듀에라든지 메가에서는 시리얼 할 수 있는 통신의 개수가 4개로 이제 가장 많이 좀 있고요. 이런 어떤 특징을 보고 어떤 USB가 이제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제공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제공된다면 마이크로 버전인지 미니 B 타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특징을 알면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를 선택하는데 어떤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태까지 아두이노 보드에 대한 기능을 요약을 하자면요. 그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에 따라서 성능과 기능이 다르므로 개발하려는 그 용도와 수준에 맞게 아두이노 보드를 선택해야 되고요. 처음 접하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많은 입출력 장치가 표준으로 지원하는 아두이노 보드가 적당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기능을 편리하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점퍼선 연결이 필요 없는 쉴드 사용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한번 탑재하고 싶을 때는 그러한 아두이노 쉴드에 해당 기능을 제공해주는 쉴드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